안녕하세요. 시작합시다. 드디어 저희 첫 번째 거 올라갔습니다. 네? 첫 번째 아 맞다. 화 어디 회차. 올라왔죠, 우리 거? 팟빵. 팟빵. 팟빵,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그 다음에 또 어디 올라더라? 팟캐스트도 올라갔고. 아이튠즈 올라왔죠. 딴 플랫폼은 모르겠는데 제가 팟빵 거를 올렸잖아요. 네. 지금 1화만 올라갔잖아요. 43회에 들었는데 43회요? 아, 43명이 아니라 43회야. 아, 43회. 근데 그 중에 한 10번은 나갔고 그리고 여기 그게 있어요. 그 저기 청취자 탑 10 해가지고 아이디를 공개를 해줘. 하나는 나고 두 번째는 누군지 모르겠고. 두 번째 혹시 Y로 시작하나요? 아니야 숫자예요 숫자. 숫자? 아.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예요. 회사가 우리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회사 계정으로 내가 로그인을 하다가 뭐가 들어갔겠지. 회사 계정으로. 참 사측이시지? 행정하시는 사측이시잖아 지금. 사측인 김호정 PD고요. 자기소개 좀 합시다. 아, 네. 그 영어하는 YG PD고. 네, 시사하는 장중 PD입니다. 시사 이제 안 하는. 이제 못한대. 하지 말래. 내가 아주 분노해. 저 진짜 월요일 날 그거 딱 2시에 보고 그날 저녁에 이제 방송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한 2시 반부터 올라왔더니 화가 안 내려가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방송을 진행했어요. 에이, 저랑 같이 영어 유치원하실래요? 이게 시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사를 안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근데 최소한 전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시사를 안 하겠다? 그냥 이제 그냥 언론사에게 포기한 거고 이제 TBS는 앞으로 그냥 PP 하겠습니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PP네요. 여튼 영어 얘기나 합시다. 이번 주 영화가 금발이 너무. 금발이 너무의 원이었습니다. 회사 어려운데 우린 로맨틱 코미디나 보고 있고. 우리 참 그럴 수 있죠. 좋은 직원들이야. 금발이 그래서 서울시의 행복 스테이션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행복 스테이션을 위해서 로맨틱 행복하게, 코미디를 미리 이렇게 찾아보는 아주 착한 직원들. 영화가 뭐. 짧아서 좋았습니다. 영화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네. 2001년작이고 그 금발이 너무해가 1, 2, 3가 다 있더라고요. 네. 네, 1, 2, 3가 다 있는데 근데 사실 금발이 너무해라는 한글 제목이랑 영어 제목이랑 달라. 영어 제목은 뭐죠? Legally Blind. 블라인드? 아, 블라인드 아니라 블론드. 근데 원래 이게 legally blind라는 뜻 자체가 그 시각 장애인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패러디를 한 거지. legally 블론드. blonde. 그러니까 약간 그 원래 서양에서는 금발 머리가 멍청하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말하면 골빈년 이런 약간 표현과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약간 그 블라인드가 이렇게 눈이 가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란 뜻이니까 그거를 차용을 해서 쓴 거죠. 그냥. 근데 나는 금발에 보통 우리가 금발 백인의 금발이라 그러면 약간 되게 워너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금발의 여자를 이렇게 워너비의 대상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낮게 보는 이 시각에 좀 놀라긴 했어요. 이런 시각이었다고 원래.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느낌 의도적인 거겠지만 그런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막 금발에 막 가슴 겁나 크고 그런 뭔가 전형적인 서양 미녀. 서양 미녀인데 그런 아까 여건비가 얘기했던 그런 느낌, 골빈년 요런 이미지를 일부러 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의 줄거리 여자 주인공 L이 나옵니다. 이름이 L이에요. 이 L이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완전한 금발 미녀의 집 배경도 좋은 그런 이제 전형적인 금발 여자인데 원래 이제 이 L의 남자친구가 명문가의 자제인 워너라는 남자애였었는데 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너가 머리가 나쁜 금발이야 라면서 이제 사실상 결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이 여기서 요 부분도 좀 이해는 안 됐었는데 이 엘이 이 워너를 만나기 위해서 워너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하버드 그 법대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이제 자신은 더 똑똑한 여성을 만나겠다고 헤어진 건데 이제 이 엘이
그러면 나도 하버드 법대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빡세게 공부해서 진짜 들어갑니다. 하버드 입대가 이렇게 쉬웠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어쨌건 들어가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원래 그렇게 안 살아왔던 여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고생을 하죠.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어쨌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그 켈러한 교수라는 인물의 이 교수의 로펌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서 이제 처음 맞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사건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엘이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주는 계기들이 좀 몇 차례 나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켈러한 교수가 이 그 엘을 약간 성추행하죠. 성추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엘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이 이제 이 로펌 때려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과거 법대에 있었던 교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듣고 각성을 해서 이제 본인이 메인인 변호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재판을 성공적으로 좀 이끌고 어쨌건 2년 뒤에 엘은 무사히 졸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최우승 숨마쿰 라우트로 졸업하죠. 숨마쿰 라우트. 진짜 오랜만이다. 지식인 같았어 방금. 왜 숨마쿰 라우트 안 풀었어? 저는 예전에 학원 강사할 때 그 교재 많이 썼었어요. 숨마쿰 라우트. 추억의 이름이다 진짜. 그게 진짜 잘 나온 교과서이기는 해요. 잘 나온 교과서예요. 영피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보면 약간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미국 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재밌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그게 없어서 별로 재미가 어떤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야 돼요? 우선은 일단은 첫 시작 배경은 서부로 나오죠. 서부와 동부의 그 극명한 그 이미지의 대립. 서부는 밝고 해맑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약간 뭐랄까 사회 분위기, 약간 항상 캘리포니아 날씨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동부는 우중충하고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가문을 따지는 약간 그런 꼰대 같은 사회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있어서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엘이라는 애를 뽑는 자리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를 꼭 뽑아야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가 대면서 뽑잖아요. 제가 뭐 그 한 거 보니까 내역이 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회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데도 쟤를 뽑아야겠다는 이유를 막 대면서 하는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제 남자들이 이쁜 여자애한테 환장해가지고 저렇게 막 고지식하고 하지만 결국은 쟤들도 남자에 불과한 거다 하면서 까는 내용인데 약간 그런 것들이 블랙 코미디 요소가 좀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되게 멋지게 나오는 법대 교수도 결국은 성추행, 선추문 때문에 그렇죠. 그 이미지가 싹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고지식하고 고급진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부지만 너네도 어차피 더럽고 추악한 애들이야라는 거에 약간 빨려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저는 이 영화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야. 로맨틱이 없어. 약간 코미디에 더 가까워요. 그냥 코미디고 성장 드라마 같은 코미디고 느낌일 수 그냥 있었어. 이거는 그냥 법정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니 로맨틱 코미디면은 둘 사이가 남자와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꽁냥꽁냥하고 막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헤어져. 그거 말고는 없어. 둘 사이에. 그리고 근데 거기도 그게 있어요. 그 헤어지자고 할 때 그러니까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이 여자애가 야, 나 우리 집 건너편에 벨에어라고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 우리 집도 되게 잘 살아. 막 그렇게 어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 쪽에서 개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동부와 서부의 그 느낌을 가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서부 쪽은 갑부들이 많아, 졸부들이 많고 그리고 약간 그 할리우드 스타처럼 자기가 갑자기 인기를 얻거나 유명해져서 그 사는데 이 벨에어라는 데가 유명한 부촌 중에 하나예요. LA에서.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모습과 이쪽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이해를 하면 이게 웃기고 재밌는 건데 대치동과 압구정의 충돌인가? 오히려 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약간 압구정 우리나라 그 강남구로만 놓고 그러니까 서울대랑 홍대 같은 거잖아. 알지? 그치. 한남동과 압구정 있어. 한남동과 천남동 있어. 약간 그 청담동 쪽이 약간 좀 이렇게 신흥 부촌인 그치. 거고 약간 미국 같은 한남동이 이제 전통적인 부촌인 거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영화가 로맨틱 요소가 전혀 없어. 코미디가 많아. 블랙 코미디 너무 많아. 코미디가 너무 많고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떠올랐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그 연관성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다치미츠루 H2의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누가 진짜 남편일까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최근에 되게 인기를 끌었던 우영우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영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영우는 금발이 너무해를 염두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없는 드라마였던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법조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의 등장.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들을 도와주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예를 들어서 우영우에서는 그 강태호가 있었고. 강태호가 있었다면 여기 금발이 너무에서는 그 1년 선배 있죠. 그 남자가 있었고. 에미씨였나? 그리고 우영우에서는 주연형이 있었던 것처럼 금발이 너무에서는 그죠. 그 친구들과 그리고 그 아줌마 있죠. 관리사. 내일 관리사가 있었고 그런 요소들이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쓰음에 있어서 금발이 너무해가 당연히 참조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그냥 성장물이고 법정 드라마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었었어요. 야 오늘 방송 30분도 안 돼서 끝내겠는데. 노래를 잘못 골랐다 내가. 영화를 잘못 골랐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처음에는 되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요소 자체들이 되게 영화가 되게 색감이 되게 넘치잖아요. 그렇죠.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화장품 색깔도 색이 되게 단색들이 진하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건 PD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의도적으로 되게 컬러풀한 느낌들을 많이 줬네. 엄청 많이 줬죠.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정 드라마 자체가 법정 영화 되게 칙칙하고 무겁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건 컬러를 되게 많이 줘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컬러 얘기 나와서 저도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약간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죠. 미국도 물론 예전 영화기는 하지만 미국도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가 보다라고 싶었던 게 왜 컬러풀하고 화려한 여성은 골이 비어 있다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 아까 골빈년 얘기 나왔을 때 먼저 제가 떠올랐던 이미지가 그 우리가 한창 커뮤니티 상에서 그 한녀, 김치녀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할 때 그 김치녀를 만든 김치녀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 뭔가 이제 명품백을만 걸치고 있고 뭔가 그러니까 삐까뻔쩍하지만 속이 비어 있다 뭐 이런 이 류의 이미지를 투영하잖아요. 약간 이 속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컬러풀하게 보여졌던 게 이게 지금 이제 설명 듣기 전까지는 약간 일부러 더 이 주인공의 멍청함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불편 아닌 불편이 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걸 연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 금발로 나오는 친구도 멍청하게 나오고. 근데 되게 화려해. 그리고 또 그 관리사도 사실상 금발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중퇴해서 남편한테 동거이죠. 그 실제 사실혼 관계인 남편한테 쫓겨났다라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약간 그런 모질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금발로 그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나름 역차별이지 않나 이것도. 화려해도 골이 쳐 있을 수 있지. 그런 케이스들도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똑똑하고 지적인 여자는 단정해야 하고 하는 스테레오타입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대표적으로 깨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그 송리나 교수 아시죠? 송리나 교수의 사례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꼭 예쁜 것, 화려한 것과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 그 엄숙주의 사이에서는 그걸 꼭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갑자기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엄숙주의라는 말을 하니까 이 영화는 엄숙주의에 대한 반항이 가득한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로스쿨 얘기도 그렇고 그 교수도 그렇고. 일단 난 너무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듣고 나니까 어쨌건 저는 이제 미국 땅 한 번도 안 밟아본 케이스라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영화를 보니 이 영화가 일단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었고 성장물인데 이게 성장물 치고도 너무 이렇게 헐겁다는 느낌이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진행되어지는 스토리의 얼개가
너무나 헐겁다. 예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거 2000년대 후반 2001년이요. 2001년. 2000년대 영화면 90년대 영화, 80년대 영화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 영화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미국 국내용 영화다. 이게 이제 해외로 빠질 만한. 근데 평점은 높아요. 8.45예요. 그래서 되게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어요. 왜 근데 이렇게 이거를 높지? 진지 빨고 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진지 빨고 보면 안. 당신 너무 진지 빨고 봤네. 그러니까 솔직히 화장 네일 받으면서 엘셋 공부해가지고 132점인가 넘잖아. 170 몇 점. 170 그래 175점 넘잖아. 말도 안 되거든. 리트 문제 풀어봤어요? 한 번도 안 풀었어. 수능 공부할 때 잠깐 풀어봤어.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걸 되게 쉽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코믹 요소를 넣고 오히려 그런 아까 여건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숙주의를 비판하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한국 영화 중에 더킹이라고 있어요. 조인성이랑 정우성 배우 주연한 건데 유명하죠. 더킹도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조인성이 고등학교 때 생양아치였는데 아버지가 맞는 것을 보고 검사가 되겠다고. 일지는 필요 없다. 나는 검사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인성이 공부를 되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진이니까. 그런데 롤라장에서 책을 읽는데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롤라장에서 롤러를 타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장면들 혹은 싸움박질하고 도망치면서 막 정석을 푸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웃기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 법률가 조직, 법조인 조직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넣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엄숙주의를 까려는 거 아닐까? 일종의 풍자인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엘이라는 주인공 자체가 배경이 LA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여학생회 총학생회장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CULA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UCLA인 것 같아요. UCLA 상당히 급이 높은 대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UCLA라고요? UCLA야. UCLA예요? 그러니까 CULA라고 나왔는데 레퍼런스는 UCLA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럼 말이 달라. 물론 의상학과긴 해. 의상학과에 포인트 4.0이 넘. UCLA라면 얘기가 다른데. 그치. 근데 원래 똑똑한 애야. 저는 쿠팡 플레이어에서 봤는데 거기서는 어디 시립대라고 나가는데. UCLA 시립대예요. 그러네. UCLA는 좋은 데네. UCLA는 시립대예요. 좋은 대학이네. UC 버클리다. 우리 시립대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지금 예산이 힘들어. 시립대 괜찮아요. 그러네. UCLA네. 기본적으로 똑똑하네. 그렇게 골이 빈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똑똑하네. UCLA면 달라요. 아무튼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었어. 영화를 잘못 골랐다. 성장물이야. 자 그럼 또 느낀 것도 하나 얘기해 봅시다. 뭐 이거 다른 부분보다 사실 저는 딱 눈에 들어왔던 포인트는 이게 따로 엘이 피고발인을 혼자 면담하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뢰인이 그동안 숨겨왔던 이제 본인의 그 알리바이 죄수 면담할 때 구치소 가가지고 그 장면. 그렇게 하는 장면이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영우가 많이 떠오르는 씬이기는 했어요. 우영우는 이거를 참조하지 않았을 수 없다니까. 지금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장면만 좀 우영우가 많이 떠올랐는데 그 전반적인 것도 놓고 보면 어쩌면 얼개가 다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아무튼 그 장면 속에서만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장면이었다 정도 외에는 이 영화에 큰 감흥은 없었다. 라는 게 저의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법조인 씬에서도 그 남자의 그 구두를 보면 게이예요.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아니지. 자기가 구찌 구두를 신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남자는 게이다.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가 어느 순간 이걸 땅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우영우에서 그 범고래가 날아다니는 포인트들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영우는 금발이 너무의 그 발달 장애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우영우가 갖고 있던 질병이 뭐였죠? 자폐 버전이구나. 지능 장애. 그것도 자폐인이라는 그 사회적인 편견 혹은 금발 미녀 아까 얘기했던 그 블론드라는 그 편견 두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 것처럼 그거를 차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좀 신기하면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해 볼 만한
아이디에이션이 들었던 게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의 장면이었어요. 잔디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소개를 해요. 난 어디서 온 누구고 어디서 온 누구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환경학 박사, 다 PhD 어디 PhD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로스쿨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제가 또 로스쿨을 준비할까 생각을 한 적이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요즘 유행이죠. 근데 그러게 나이가 너무 많아요. 씨.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와 미국의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전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스쿨이 2008년 우리가 08학번이잖아요. 네. 2008년이 법대생 마지막 학번이었어요. 2008년 그래서 09년도가 1차 시험이었어요. 로스쿨이라는 것이 들어온 취지 자체가 법학이라는 그 법조인들의 지나친 쏠림 현상 혹은 법조인이 하나의 관문이 되어 버렸거든요. 고시가 관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걸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법조인이라는 것은 법학이라는 것은 의학과 마찬가지로 귀납의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역적 학문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만든 게 사실 로스쿨의 취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생화학 박사 PhD도 있고 미국 로스쿨들은 그런데 맞죠. 한국의 로스쿨은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대생. 대학에서 4.0 가장 학점이 좋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그냥 놀고 싶은 걸 참은 아이들이 사회적 진출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학은. 그럼요. 그러니까 법조인도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자신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전문가들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와 다르게 조금 독특하게 그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하나의 관문이 돼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을 땐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법조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법조인이라면 법 전공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을 전공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을 전공한 이후에 그 단계들이 그냥 다 사회적인 진출의 관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로스쿨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스쿨이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게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의 로스쿨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게 저는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기는 확실히 그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대도 마찬가지 사실 문제인 건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쿠바는 의사가 다 공무원이래요. 거기는 공산당이니까. 네. 우리도 저기 위험해 이거. 변호사 어쨌건 의사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사회 엘리트라고 이제 규정되어졌던 직군들이 그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그 직군에서 행동하는 어떤 특정한 개인 하나로 한 명의 어떤 행동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직군들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런 직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두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도 저는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픈해서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영역으로 계속 두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 쿠바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다 그 공무원처럼 되어 있고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국가 기관 중에 하나로 의료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의사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오늘도 기사 보니까 그 대문짝만 이게 솔직히 포털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걸릴 뉴스인가 싶기는 한데 이게 서울대에서 이번에 그 흉부외과 지원을 11차 만에 모집 정원을 채웠대요. 성형외과는 한 번에 다 찾고. 근데 사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해야 될 가치, 의사가 추종해야 될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외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외과의 지원율이 적게 된 건 어쨌건 민간 시장의 논리인 거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냅뒀더니 제대로 안 되네. 그럼 국가가 개입해야지. 전부 다 공무원으로 바꿔버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불경한 말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변호사도 이게 검사도 쉽지는 대통령 같은 사람 나오지 않게 검사는 공무원이긴 하죠. 그러니까 공직 진출을 제한시키고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근데 쉽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가
교육의 문제 자체가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그 본질 자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사다리 차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일본만 먼저 차나. 누가 먼저 차나. 내가 안 차면 남이 차니까. 가도 마찬가지인 게 일본만 가도 그런 되게 맛집들에 가면 장인 정신이라는 게 일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음식점을 해. 내가 예를 들어서 텐동을 해. 그 튀김 덮밥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이 가게는 우리 집 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마다 텐동이라든지 그런 게 일본이 갖고 있는 장인 문화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음식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자식은 판검사를 시켜야지라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프랜차이즈 하고 프랜차이즈에서 대기업에 팔고 그 돈으로 자식을 이제 법대생으로 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생으로 키워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문화가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 퀘스천 이게 이걸 바뀌어야 할까라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죠. 최근에만 해도 요새 EBS도 다큐 보니까 막 그런 거 나오더만요. 그 초등 의대반? 있어요. 나 완전 기겁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이만큼 병들어 있다는 걸 계속해서 교육 방송이나 이런 어떤 공적인 컨텐츠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던져 놓으면 이 미디어를 어쨌건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거를 여기에 문제가 있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그럼 저걸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구조. 그러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런 식이니까 방법이 없네라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는 억지로라도 끌고 정상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약간 위험한데?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지금 지용 PD가 얘기한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같은 거였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슬픈 게 결국은 누군가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갔다 온 곳이 미국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데가 어딜까? 그럼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미국처럼 법대가 그렇게 되고 의대가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미국만큼의 우리가 자본력과 인력과 이민자가 있지 않은 나라인데도 그거를 이렇게 이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의대를 가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 찾아가면은 대부분 다 인도계가 많고요. 그리고 동유럽계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나라가 힘들어져서 자기가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런 이제 고급 인력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영국 사람들은 3D 업종이라고 그런 걸 잘 안 해요. 벌이가 그렇다고 그렇게 높지도 않고 왜냐면은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수가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면은 여기서 의사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중산층급의 수입은 할 수 있지. 근데 그 이상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가지. 그래도 미국에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온 그 애들이 많아요. 진짜 백인들은 법대는 좀 가는데 의대는 잘 안 가요. 오히려 벤처를 하지. 돈을 벌겠다고. 그러니까 여건 PD가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을 설계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 미국 출신들이 많고 미국 유학파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미국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기에는 미국과 차이점이 너무 많은 거죠. 진짜 인종이 다양하지도 않고 땅덩이도 적고 이민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도 적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승만을 부관 참시해야 되는데. 오늘 발언이 내가 생각해도 좀 세긴 하다. 부관 참시는 안 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미국 때문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영화가 재미가 없으니까 딴 얘기만 겁나네. 아니 난 그런 것도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되게 난 공감했던 부분이 사실 그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뭐죠? L이 로스쿨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게 된 부분이 남자한테 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결혼. 그러니까 사랑에서 버림받았을 때예요. 맞아. 보통 군대 가기 전에 개차반으로 놀던 애들이 군대에서 여자친구 차인 다음에 갔다 와서 꽈수석한단 말이야. 저도 학원 강사하면서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그 남자 아이들이 이제 좀 예쁘신 여자 선생님한테 빠지거나 혹은 이쁘장한
아니다. 그냥 여자아이가 좀 잘생긴 남자 선생님한테 꽂혀서 근데 이게 꽂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저 선생님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마치 본인이 뭔가 잘하면 이 선생과 연애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상태로 공부할 때 효율이 극상이거든요. 극상. 그래. 덕질이 최고야. 극상.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선을 그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런 덕질하는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비슷한 게 되게 보면 연예인 덕질하다가 연예인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되게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신화 창조분들 정말 많으시죠.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많으시죠. 사례도 많고 사연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누군가한테 쉽게 빠지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그런 추진력이 있어서는 상당히 부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덕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원하고 바라서 이렇게 그 잘될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혹은 그래 성공하는 분들은 더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거보다 그 파워 그 게이지보다 뭔가 버림받았거나 거절받았을 때 네거티브 분노로 인해서 하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감정으로 인하여 나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걔가 원래 공부를 못하던 애야.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공부를 하겠대. 왜? 그러니까 걔 동명이인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담배를 펴다가 걸렸는데 선생님이 얘인 줄 알고 얘를 와서 족친 거야. 너 왜 담배 폈냐고 때리면서. 그 걔가 막 그때 이제 열이 엄청 받은 거지.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이 정도였나 하면서 내가 가서 저런 선생이 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를 가서. 멋있다.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부정적인 공기로 영향을- 그렇게 작동을 하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아니 근데 나는 항상 포지티브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고3 때 대학생 누나 만났었거든요. 그 대학생 누나가 이제 저거 연대였었는데 내가 그래서 머릿속에 연대 말고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연대만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저거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왜 헤어졌어요, 근데? 에? 왜 헤어졌어요? 솔직히 대학생 입장에서 고등학생 만나봐야 뭘 하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지. 그럼 대학 재미도 가서 헤어진 없고. 거예요? 어? 대학 가서 헤어진 거예요? 제가 대학 가기 전에 헤어졌죠. 정말 많이 대학 사랑했습니까? 그때 진심이었겠지. 그땐 진심이었죠. 그땐 진심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여자분에 대한 좋은 감정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 내 또래 집단은 다들 또래들을 만나고 있을 때 나는 대학생과 만나서 대학생과 말이 통해라는 우월의식도 있었죠. 당연히 아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지웅이 귀엽겠다. 그랬죠. 그런 식이 근데 있었죠. 문득 그 생각이 나네. 네, 맞아. 그런 것들이 귀엽죠. 전 그 씬도 되게 재밌었어요. 엘이 지나가다가 물론 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캐릭터와 그때 지용 PD가 비슷하다는 캐릭터는 아닌데 어떤 남자애가 법대생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고백하다가 차이는 장면이 있어요. 엘이 그걸 지나가다가 들어. 그런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여자애 앞에서 그 남자애를 때리면서 너 어떻게 나랑 이렇게 한 번 자고 연락을 끊을 수가 있냐면서 이 남자애를 때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여자애들이 그 눈빛이 남자한테 바뀌어.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그 씬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전형적인 경쟁 의식을 부추기는 그렇죠. 경쟁 의식을 부추기는 장면이죠. 근데 걔는 진짜 찌질하게 생겼어요. 와, 상상도 못한 바. 심지어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같이 법정에 들어오잖아. 그렇죠. 네. 그 조력 변호사로 네. 그 남자 배우가. 근데 진짜 개 찌질하게 생겼어요. 그 어디 있다가 왔다 그랬지? 본인이 뭐 PhD 했었는데. 거기도 PhD야? 거기도 PhD. 그러니까 했어. 이게 대한민국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리셋. 나 하나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 이 영화의 가장 그 관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여기 영화에 관찰하는 주제 자체가 그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상대를 만날 때 얼굴을 더 많이 보는지 아니면은 그 똑똑함과 심정을 더 많이 보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얼굴이라기보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겠죠. 아닌가? 너무 고지식 답변인데. 왜?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초두 효과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뭐 피부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몸매가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관계를 쌓아가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의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외모를 얘기할 때 뭔가 외모가 그 이쁘다
이쁜 사람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최소한의 역치를 거른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얘랑 뽀뽀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역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다 가능하죠. 진짜? 그건 진짜 다 가능해요? 아무랑이랑?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응? 아무랑이랑? 난 안 돼. 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거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싱글이다. 나는 남자 기준으로는 잠자리를 생각했어요.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그거 바뀌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키스는 다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잠자리 다 된다고? 왜냐면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번식욕의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거는 그 실험도 있었어요. 비슷한. 그냥 딱 처음 본 사람에게 나랑 오늘 섹스할래요라고 물었을 때 오케이의 비율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몇인가 뭐 이런 실험도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에서의 외모는 크게 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의 기준으로 이쁜 여성과 결혼을 하면 더 만족스럽겠지만 이쁘지 않더라도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남자 그 워너랑 조금 약간 입장이 비슷하신 거네요. 워너가 그런 입장으로 너는 이쁘지만 나와의 그게 안 맞아. 그건 일단 예쁜 것과 별개지. 그거는 정상적인 연애의 범위 밖의 얘기니까. 그렇지. 근데 그것과는 좀 사실 다른 것 그런 같아. 케이스들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뭐 급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로 결혼이 어긋나고. 그러니까 저번에 지용 PD도 얘기했고 당신들이 그 우리 1화 때 얘기했어. 집 보고 빠졌다라는 것처럼. 그러네. 그 발언을 근데 했었구나. 그게 근데 그걸 대놓고 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도가의 부인을 얻게 할 거야라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범주는 아니죠. 정상적인 범주는 아니. 약간 변칙 아니다. 변종이라고 얘기하겠다. 그건 좀 변종.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질문 살짝 비틀어서 능력이 좋은 여자 대 외모가 뛰어난 여자. 좀 외모가 뛰어난 여자. 나도 외모. 뭐 아니라면 전 능력이 뛰어난 여자를 더 선호를 해요. 근데 그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건 거지. 그러니까 능력과 외모 중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전 저보다 뛰어난 여성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 위험한 발언이다. 아니 같이 일을 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연애 대상으로서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은 내가 자꾸 나를 이제 뭔가 작아지게 만드니까 내가 나를 그래서 나한테도 좋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 연대 나이 만난다고. 누나 왜 만났어요? 그때는 내가 그 수준이 된다고 생각했지. 나는 내 몸뚱아리가 고등학생일 뿐 나의 정신적인 세계는 대학생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의식이 좀 크셨군요. 뭐 지금 많이 줄은 겁니다. 현실 자각을 많이 하셨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결코 능력이 좋은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능력이 좋은 여자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연애 대상으로서 안 좋아한다. 결혼 대상으로선. 또 연애 대상이 아닌데 당연히 결혼 대상으로서 더 아니죠. 나는 굶어 죽어도 내가 벌어 먹이는 게 편하지. 여자가 더 능력이 좋아서 내가 그 밑에 들어갔. 오 의외의 발언인데. 유교보이라고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영화가 재미가 없으니까 별 얘기 다 하네. 근데 이 영화가 그 미국에서는 밈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영화이긴 해요. 그러니까 짧게 장면들이 그리고 이게 패션이 상당히 말씀하셨다시피 강렬하기 때문에 이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패션을 차용하는 우리나라 걸그룹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요즘에 Y2K가 유행하면서 이런 룩이 다시 또 유행하기 시작해서 약간 예전에 시크릿 같은 얘기 듣고 보니까 예전에 시크릿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시크릿? 네, 별빛 달빛 부르던. 거기도 약간 거기는 민걸일 텐데 아마. 나는 에뛰드 하우스 생각이 시크릿 가든인가. 아니 시크릿 그냥 되게 좋아했는데. 에뛰드 하우스 같더라고. 되게 그 올리브영까지도 안 가. 그 에뛰드 하우스 뭔지 알지? 미샤 말고. 그것도 2000년대 중반에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하면 5, 6년 위가 좀 느렸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아. 그랬습니다. 아무튼 영화를 다음 주엔 이걸 제대로 보자고 골라보죠. 했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다음 영화는 여러분들이 고르시고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조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골랐네.
다음번 영화 이제 어쨌건 끝난 거죠? 다음번 영화를 녹음 시간도 아마 지금 할 얘기 있습니까 또? 없잖아요. 네. 영화 잘못 골랐어. 아니, 영화가 제대로 된 로맨틱 코미디를 좀 고릅시다. 별로 이번 거는 얘기할 게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로스쿨 얘기할 줄 몰랐어. 뭐라도 해야 나도. 되니까. 나도 로스쿨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아 고민 많이 했다.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 근데 되게 저는 유익했어요. 아 미국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이제 좀 헐리우드 영화 보면 좀 다르게 보일 것도 같아. 다음 영화 뭐 할까요? 엽기적인 그녀, 그녀를 믿지 마세요, 연애의 목적, 미련 괴로워, 시라노 연애 조작단. 시라노 갈까요? 시라노 괜찮다. 시라노 꽂혔죠? 시라노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시라노? 셋 다 봤죠. 봤어요. 맞죠. 저도 근데 봤거든요. 또 봐야지 뭐 근데. 제가 또 이번 주가 휴가거든요. 부럽다. 안 보고 하이라이트만 보고 넘어가야겠다. 자 그럼 시라노로 합시다. 좋습니다. 시라노 어. 연애 조작단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편집 고생하시고요. 아 편집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 바이. 봐요.